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영상의 포맷을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본질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 유튜브로 하는 이유가 뭘까? 유튜브로 뭔가 성공해가지고 회사를 관두고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삶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부업? 뭐 부업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유튜브로 광고를 하지 않는 한은 조회수 가지고는 돈을 벌기 어려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내가 이걸 왜 하지?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해 가는 과정이고, 그거를 뭐 블로그 같은데 글을 써도 좋지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게 또 전달하기도 쉽고 기록하기도 쉽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포맷을 제가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일단은 소제목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어렵게 제가 저나 제 아내나 현재 직업,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성취를 했죠. 그렇지만 회사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도취하거나 의존하지 않아야 월급쟁이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뭐 대기업 연구원, 예전에 외국계를 잠깐 다녔지만 이제 대기업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둘 다 좋은 직장이죠.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급쟁이지만 또 월급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야지만 좀 더 자유로운 회사 생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제가 되어야 되는 게 내 삶을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저는 전 재산을, 원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팔고 미국 ETF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네, 40대 이후부터,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39이니까 내년이면 40대에 들어가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같은 세대, 같은 또래 간에, 제가 대학교로 06학번인데 이런 같은 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이제 크게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20대 이때는 애초에 그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 아니면은 다들 사회초년생이고 월급 받아봐야 고만고만 하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회사 생활 10년 이상 한 시점부터는 결혼도 하고 뭐 아파트도 사고 투자도 하고 이랬을 테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같은 친구들 간에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요한 시기에 더 이상 투자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최소한 중박 이상은 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사실 그래서 부동산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은 부동산은 이제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사실 다들 알다시피 서울 아파트, 뭐 강남에 가까운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저에게 맞는 방법, 미국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렇게 한 배경에는 일단 오렌 버핏의, 이건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나처럼 전업으로, 오렌 버핏처럼 전업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자산을 전체로 S&P 500에 투자하는 것을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존 보글이라는 선생님도 3펀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S&P 500에 꾸준히 사서 채권도 좀 사놓고 꾸준히 장기 투자, 시장에 머무르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뭐 논문과 컬럼 이런 거 실제 사례들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중박 이상은 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전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정해진 미래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전망이 아니고 이미 객관적인 팩트고요. 일단 인구 구조죠. 초고령화, 초저출산이고 이제 세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생산 가능 인구도 이제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복지 비용,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료비,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출이 되게 됩니다. 성장하는 데 써야 될 돈들이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기술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2022년, 23년도부터는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보다 수입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중국의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게 중국의 스마트폰 그 14억 넘는 인구가 스마트폰을 삼성이나 뭐 애플 쓰는 게 아니라 자국 브랜드 화웨이나 뭐 오포 뭐 샤오미 이런 데 거를 쓰게 됐죠. 이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정말 강국이다. AI에 있어서도 한때 또 소동이 있었던 딥시크 그리고 배터리도 이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CATL 세계 1위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던 것만큼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믿는 거는 이제 세상에 달러가 기축통화죠. 이게 풀리는 만큼 S&P 500과 이 M2 통화량 달러가 얼마나 풀리는가 이 양을 보면은 상관계수가 0.971만큼 되게 비슷하게 움직였다. 물론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서 같이 움직였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하여튼 이런 경제적 이론을 보면은 통화수량설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법칙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화량과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양과 S&P 500의 주가는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론이 좀 있고,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은 결국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 주식 포함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 토대로 봤을 때 어쨌든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돈이 많아질수록 내 자산도 절대 이제 손해보지 않고 같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으로 목표를 명확히 세워놓고 그냥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슬로우 파이어라고 저는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 원래는 40살에 20살 20대 중반에 저는 40세에 딱 은퇴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뭐 힘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슬로우 파이어라고 해서 서서히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40대에 언젠가 좀 그 목표 달성해 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냐면 통계청에서 분기마다 이렇게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 29일에 발표된 1사분기를 보면 5분위, 즉 상위 20%의 우리나라 가계에서는 한 달에 1188만 원 정도를 벌어들여가지고 52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저희도 뭐 대개 이거랑 이보다 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3, 4인 가정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2인 가정이거든요. 이것보다는 적게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주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보수적으로 산정한 이유가 이게 월세만 잡힙니다. 주거비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전세나 자가가 있잖아요. 주담대 낀 자가. 이거에 대한 거는 비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자가를 갖고 있거나 이런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걸 지출로 잡는다 그러면 520이 아니라 600, 70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그 조건으로 잡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목표 달성률, 제 슬로우 파이어 목표 달성률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짜놓은 슬로우 파이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1년간, 1년이면 52주기 때문에 이때 동안 낸 수익의 0.78, 0.78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해가지고 세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세후 기준으로 내가 5분위 가구가 소비지출 대략 520만 원에 곱하기 12개월이겠죠. 이거만큼을 내가 투자 수익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를 목표 달성률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매주 제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최근 1년치 1,8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다. 이 기준을 보면은 예를 들어 7월 13일, 오늘이 7월 13일이라고 하면은 2024년 7월 13일 대비 그 미국 ETF에 투자해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할 수 있는 자격, 실제 경제적 자유, 슬로우 파이어적으로서
해설 자격을 얻는 방법은 최근 이제 110주 이내에 이 100% 목표 달성률을 100번 이상 달성을 하면은, 유지를 하면 퇴사 자격이 생긴다. 근데 뭐 100주에 100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110주로 했느냐라고 보면은, 이게 운이 없으면은 뭐 100주를 세기로 했는데 마지막 100주차 때 정말 어떤 안 좋은 불상사로 99.9%를 찍었다. 그러면은 이때 다시 100주를 세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100주 연속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조기 은퇴해서 좀이라도 젊은 나이 때 뭐 이런저런 경험을 더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그 타이트한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정말 남들과 똑같이 은퇴하는 시점까지 버티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진을 줬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목표 달성률은 31.57%고, 지금 제 전 재산을 다 넣진 않았거든요. 아파트 잔금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 ETF에 투자되고 있는 돈은 한 3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일수도 이렇게 적어놨죠. 지금은 31%이기 때문에 100% 도달 못해서 빵 퍼센트 이렇게 빵일, 그러니까 한 번 달성한 적 없다. 근데 아마 100% 달성이 되면은 이게 바뀌겠죠. 이제 하루 이틀, 뭐 3일 4일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현재는 제가 원래 아파트 팔기 전에는 현금과 S&P 500 ETF, 저는 주로 VO와 타이거 미국 S&P 500을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 팔리고 8월 중순에 잔금을 모두 받으면 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될 텐데요. 현금, 채권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SGOV, 그리고 BND, 그리고 금, IAU라는 ETF를 살 것이고, S&P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O와 타이거 미국 S&P 500을 이렇게 살 겁니다. 물론 이 타이거는 절세계좌 3총사 아시죠? 거기에 매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슈드, 그리고 VXUS,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주요 기업들 투자하는 거, 그리고 QQQ, 나스닥에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잔금이 이제 억대로 들어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원래는 10개월에 걸쳐 가지고 DCA라고 하죠. 정액 분할 매수 방식으로 그 잔금 입금된 거를 10분할 해가지고 매달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또 AI와 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제가 챗GPT와 제미나이 유료 버전, 고급 기준, 고급 세계 석학에 해당하는 지능을 가진 그 AI 모델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크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베이스 올로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8월 14일에 잔금의 50%를 즉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트리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S&P 500이 5%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50%를 매수, 혹은 빅스 공포지수죠. 이게 28 이상이 되면은 남은 현금의 50%. 근데 또 여기서 추가로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혹은 빅스 지수가 35를 돌파하면 또 여기서 남은 현금의 50%. 근데 여기서 또 저희는 원화를 달러로 현금을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환전 트리거가 환율이 136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네, 갖고 있는 현금의 15%를 환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해라, 이렇게 또 알려줬고, 하지만 이게 이 조건, 트리거 조건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잔여연금의 10% 정도를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하고, 근데 2026년 6월 30일까지 뭐 남은 현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전액을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좋은 게, 유료 버전으로 하면은, 그리고 프롬프트라고 하죠. 명령을 정말 잘 입력해주면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뻥을 치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논문이나 어떤 유명한 증거사들의 자료를 토대로 추론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 마찬가지로 장기 수익률로 봤을 때는 럼섬이라고 하는 일시불 투자 방식을 추천을 했는데, 하지만 이때는 그 심리적인 행동제목상 후회할 수 있는, 고점에 물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이렇게 럼섬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트리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50%는 즉시 매수, 잔여 50%는 트리거, 월별 버퍼, FX 구조가 좋다. 추천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의 투자 현황도 이렇게 앞으로는 그래프로 구성을 해봤는데,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 한 3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요. 투자 실적은 지금 환율도 좀 오르고 S&P도 500도 지금 또 연중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을 판 돈 일부 계약금을 좀 입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 고점 가까이 그 투자금이 회복된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벤치마크 지수를 좀 넣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국내 주식장이 엄청난 호황이죠. 34%, 21% 올랐는데, 반면에 S&P나 나스닥은 이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수익률이고, 오히려 달러원 환율 때문에 저는 이제 계좌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달러 자산을 원화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요약은 뭐냐? 유튜브를 하는 저의 본질은 이제 매주 같은 포맷으로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이 템플릿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복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경제적 자유 달성하는 거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로서는 중복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복귀할 거고, 그리고 이게 3번, 이것도 매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은 거고,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거 아파트를 팔고 또 아파트를 사야 될까 뭐 고민하고 계속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이유가, 돈은 이제 바닷물 같은 거기 때문인데, 저의 슬로우 파이어 전략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철학인데, 쇼펜하우어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거기서 나왔던 구절인데,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쇼펜하우어의 돈에 대한 통찰, 욕망,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핵심만 보면은, 욕망의 본질은 끝없는 갈증이다.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물이긴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 해소되지 않고 계속 마르잖아요. 또 언젠가는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 행복 위에 외부 의존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 재산이나 명예, 지위 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만족과 태도에서 행복이 온다.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가 사실 이렇게 이론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누구나 이게 고치기 힘든 게, 삶 자체가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플로파이어 목표를 정해놓고 앞서 말했듯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정말 그때 회사를 정말 관두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아직 확답할 수 없는 걸 봤을 때는 저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극성에 좀 그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결론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비롯한 외부적인 욕망의 추구가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오히려 끝없는 불만과 갈증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을 돈은 바닷물과 같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다. 그는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정신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다. 네, 오늘 영상도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